클릭 감사합니다. 삼터크TV의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름다운 끝, 멋진 시작, 연말연시 꼭 해야 될 일, 연말연시를 가장 가치롭게 보내는 7가지 방법과 반드시 해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매우 소중하죠. 어느덧 또 다른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연말연시는 막연히 무엇인가를 해야 될지 모르면서도 그냥 분주하고 바쁘기만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때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분야별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한 10가지로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절대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정하고 핵심적이고 반드시 할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고,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도 있죠. 그러면서 또 급하지도 중요하지 않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죠. 급한 일이 있죠. 그래서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이 정해진 매우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자,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죠. 이 일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또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만든다든지 또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든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인간관계를 증진시킨다든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한 독서와 건강을 지키는 일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당장에는 급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변환기가 되고 본질적인 뿌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살면서 급하고 중요한 일도 당연히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지만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꼭 해야만이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있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우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위임을 한다든지 몰아서 한다든지 어쨌든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급하지만 중요한 일은 내가 다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과감하게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어떤 기계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중요한 일, 그리고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매진한다면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과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생활로 실천을 옮겨야 될 것입니다. 자, 핵심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1가지 내지 2가지는 반드시 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중하고 핵심적인 일, 가장 중요한 일 1가지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다른 거 나머지 9가지를 다 잘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겠고, 그리고 단 1가지라도 완벽하게 중요한 일을 끝낸다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일 우선적 처리와 반드시 해내는 것은 이것을 단위별로 보면 1년 단위, 월 단위, 주간 단위, 일 단위별로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 중요한 일을 계획을 하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될 일 1가지는 꼭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꼭 해내는 것이 성공을 위한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푸시업 단 1개라도 좋고 하루에 1개라도 좋고 어떤 메모를 하다든지 책을 한 페이지를 읽다든지 한 문장을 읽든 어떻든 어떤 것을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끝까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실천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습관화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한꺼번에 10개, 20개를 시작하면 반드시 그것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한 달, 3개월, 6개월을 딱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이것을 새로운
어떤 성취도 이루어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큰 기회를 얻게 되고 성취를 얻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습관이 돼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또한 이제 7가지를 내용을 보면요. 뭐 해야 될지. 첫 번째는 말이죠. 연말과 연시를 12월과 1월 또는 구정까지 일종의 자기 안식으로 이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해서 변화 시기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이때를 계기로 해서 변화의 기회를 찾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금전관계의 깔끔한 정리와 고정비용 혁신적으로 낮추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확실히 받아낸다든지, 자, 포기한다든지, 또 빌린 돈은 반드시 갚거나 현재 상황에서 갚지 못한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조치를 현재에서 가능한 작은 돈이라도 지불하고 깔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을 빌려준 돈을 갖다 받는 것도 자, 모래 불탄 듯 술에 술 탄 듯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완벽하게 사채업자 수준으로 완벽하게 해야만이 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 그렇게 받든지 아예 포기하든지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고정비용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자, 매출 줄어도 소비가 고정비용, 유동성이 기르는데요. 대기업도 고정비용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정비용을 제로 베이스 0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고정비용이라는 것은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고정지출은 시간 속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평일이나 휴일이거나 밤낮에 상관없이 1년 365일 숨을 쉬듯 끊임없이 추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줄줄이 새는 비용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라지기 때문에 매월 단돈 1,000원이든 10,000원이 됐든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지출이 됩니다. 따라서 고정비용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무일 텐데요. 채무이자죠.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채무이자, 각종 세금, 전기, 수도 관리비라든지 휴대폰 비용, 자, 인터넷 비용, 보험이라든지 교육비, 각종 은행의 자동이체 등이 될 것입니다. 자동이체 같은 거. 자, 고정비용은 연말 연시마다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각종 보험 비용이라든지 교육 비용인데요. 이들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체크해서 과감하게 없애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비용은 특히 이제 보험 비용 같은 거 원칙적으로 소득이 5% 내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보험을 10%, 20% 든 사람도 있는데 매우 경제적으로 핍박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 비용은 원래 3% 내외가 적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비용을 과감하게 줄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비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한다든지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비용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줄인 비용을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의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그래서 함께 성장한 맛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바로 자녀 교육에 확실한 또 탁월한, 자, 부의 길을 쌓는, 부의 지식을 쌓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 비용을 원점부터 점검을 해서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은행 대출도 마찬가지인데요. 줄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은행 직원과 상담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죠. 절대 가만히 있으면 이자를 낮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서 직접 상담하시고 또 낮은 은행을 또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자가 높은 것은 갈아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이뱅크를 이용하신다면 가장 싸게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가장 높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환전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직접 비교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뱅크 앱을 깔으셔가지고 항상 보험이든지 환전이든지 환율이라든지 금리, 대출을 비교를 할 수 있고,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립금,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직접 인터넷에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재 전체 은행이 비교해서 가장 이자를 많이 주는 금융회사 지점도 찾아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을 12개월 맡겼더니 185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준 데가 이제 베스트 1이 새마을 금고 더 좋은이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직접 마이뱅크에 가가지고 눌러보시고 확인하셔가지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뱅크 꼭 앱 기억하시고요. 자, 마이뱅크 아니로 또 다른 좋은 앱이 있으시면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고,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마이뱅크입니다. 마이뱅크를 통해서, 자, 금리도 내가 제일 비싼 데다가 놓을 수도 있고, 제일 싸게 얻을 수도 있고, 대출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환율, 환전, 모든 것을 가장 싸고, 가장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앱 중에 하나가 마이뱅크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어쨌든 자기가 가장 좋은, 저는 이제 마이뱅크라고 생각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더 좋은 앱이 있으시면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더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싼 이자도 구할 수 있고 이자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체크해서 고정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월 고정적으로 10,000원이 지출되는 것은 1년이면 12만 원이 될 것이고 10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중요한 것은 모든 고정비용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인간관계를 깔끔한 정리인데요. 자,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잖아요. 그때 한 해 동안에 이제 이것을 새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한 해 동안 아니면 인생 살면서 어떤 그 빚진 이들도 있겠고 또 꼬이고 맺힌 그런 인간관계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면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문자를 하든 이런 상처 준 분들에게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미안함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와 용서는 모든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자신의 출발점이 됐고 우선 내 자신이 스트레스 안 받고 상처를 씻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연말 연초에 다를 때는 어렵지만 신년대 1월 1일 날이라든지 1월 2일 날 찾아가 가지고 자, 직접 사과도 하고 또 잘못도 있으면 잘못하고 또 용서를 해줄 거 있으면 해주고 이런 것은 매우 인생에 좋은 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자,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한 박스 사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더니 그동안의 모든 오해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용기가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환점이 되고 그분이 나를 도와서 거대한 부자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거둔 바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연말 연시에 인간관계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버리고 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버리고 지워야 될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할 사람들에게는 좀 더 성실한 인간관계를 설정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의 전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손편지를 써도 좋고 또 직접 찾아뵙거나 자리를 마련해서 작은 선물을 하거나 고마움을 나타내는 그리고 물론 연락처 같은 것도 업데이트해서 아닌 사람 지울 것은 과감히 지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신을 뒤돌아보고 추억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기해서 수고한 자신에게 고마움을 나타내고 추억거리를 하나라도 만들고 평생 할 수 있는 자기 취미라든지 일, 자기 개발을 하나쯤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의 여행이든 실제 여행이든 어쨌든 좋은 추억을 만들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자, 부모님이나 은혜를 입으신 분들에게 미루지 말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은 그분이 떠나간 후에는 반드시 후회가 남죠. 그래서 지금 챙겨드리는 게 좋고 용돈이든 맛있는 것이든 대접해드리고 부모님과 단 하루라도 여행을 살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마음도 짐도 과감하게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건이나 짐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쌓이게 마련인데요.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대인은 유목민, 몽골족보다 1000배 정도 물건을 끼고 산다고 합니다. 자, 상상해도 엄청나죠? 1000배의 물건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도 짐도 과감하게 비우는 것은 매우 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목민과 비교를 해보면 1000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마음도 짐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쌓이고 있게 되면 자, 일주일에 한 가지만 늘어도 1년이면 50가지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평생 동안 쌓은 것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자, 유목민보다 1000배 이상의 현대인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지면서 과감하게 버려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은 상당수는 이렇게 하는데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과감하게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아까우면 2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자, 2년도 어렵다면 3년이라면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버리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쓰는 것은 영원히 안 쓸 가능성이
거의 99%죠. 그래서 무조건 버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리고 버려야만이 새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비움의 마음가짐을 연말연시를 맞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 평생 동안 할 일이라든지 취미를 발견하는 것은 그런 정기가 마련되면 참 좋겠습니다. 평생 직장이 없어진 지 오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100세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50에 퇴직해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인생사가 됐는데요. 이 세상 떠나기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자는 또 0%대죠. 이제 일은 노후 대책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한 달에 100만을 벌더라도 10억을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고 있고 업종도 바뀌어도 생존할 방법은 나만의 방식을 찾고 나만의 일을 찾고 업종과 관련된 내가 할 일과 나만의 연결 시스템을 찾고 변화하는 시대의 변화의 환경에서 맞춰 나가는 함께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취미라도 그 일을 시대 정신에 맞춰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취미가 되고 일이 즐겁다면 그는 늘 천국에 산다는 말은 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지만 이 일이 싫다면, 일이 싫다면은 그야말로 지옥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평생 동안 할 일, 평생 동안 누릴 만한 취미를 만드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또 연말연시를 맞아서 행복한 삶을 이루시고 극적으로 또 변화되는 좋은 계기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뭘 해야 될지 생각하지 마시고 단 한 개라도 반드시 실천해서 2021년도는 그야말로 희망찬 그리고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